한 가족이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들뜬 고등학생 두 아들은 다음 날 방문할 맛집까지 찾아보면서 기분 좋게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 아이의 부모들은 두 아들의 목숨을 빼앗을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줬던 이 사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일단 진도항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교사의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됐습니다. 가족여행을 간다고 체험학습을 신청했던 학생이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부모와 고등학생 두 아들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들이 타고 갔던 자동차가 전남 진도의 해상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차가운 물속에서 인양된 차 안에는 고등학생 두 아들과 40대 엄마가 숨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이는 모두 익사였는데 여행을 갔다가 이제 바다에 빠진 그런 사고가 났나 싶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데 운전석은 비어져 있었고 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던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아버지였던 남편, 그러니까 이 4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았거든요. 근데 일가족이 다 차가 물에 빠져서 다 숨진 줄 알았는데 혼자만 사라졌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당시 차 안에 이제 아버지까지 이제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가 바다에 빠진 뒤에 아버지가 운전석에 있다가 30초 만에 아버지는 탈출했어요. 30초 만에 나왔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단순 사고라고 한다면은 바로 신고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물 밖으로 나와서 신고도 안 하고 또 구호 조치도 안 했습니다. 사실 신고 한 통만 했어도 바로 단순 사고라고 한다면은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기를 놓쳤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냐. 계획적 범죄였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의심이 갔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버지가 일부러 운전대를 잡고 바다로 차를 몰아서 이 아내하고 두 아들을 살해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버지는 이후에 구호 조치 전혀 안 취하고 산으로 혼자 갔습니다. 산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지인 차를 타고 광주로 도망갔다가 범행 4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내, 두 아들 다 물에 빠져서 숨진 겁니다. 가족을 살해한 40대 가장. 그런데 이 사건이요, 아내와 함께 꾸민 일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근 상태에서 가는데 아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기가 됐다. 그런 진술을 하는데 빚도 뭐 1억 6천만 원 빚이 있다고 그러던데. 자금채굴을 향해서 돈을 못 받은 게 있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썼고. 자, 그러니까 원래는 부모가 같이 아이들을 살해하려 했었다, 이런 얘기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아내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같이 계획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가 어쨌든 이제 이 마지막 여행을 계획을 하고 전남 무안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인데, 그때 당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행선지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에 맛집에 어디 가지 이렇게 하면서 1층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들은?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2층에서 부모들은 음료수에 이렇게 약을 타고 있었던 것인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입수한 약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라는 사람들이 대체 왜 이런 짓을 꾸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생활고 때문에 그런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 일가족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원룸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키도 크고 체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4명이서 원룸 빌라에 살고 있었고요. 40대 아버지는 건설행장 철근공이었었는데, 사실은 그 요임을 잘 못 받아가지고 1억 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채무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공사장의 현장 반장으로 있으면서 일용직들을 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 체불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 노동부에 수사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의 간호가 힘들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범행 동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웃들의 진술에 따르게 되면 두 아들이 이웃한테 인사도 잘하고 참 바른 아들이었다고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1, 2년만 지나면 성인이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물에서 나와서 왜 혼자 도망가셨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판사조차 판결문 읽어 내려가다가 이 가족들 사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잠시 드문 일인데 이 광주지법에서 선고가 있었고 박지성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인간의 기본 본성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 폐륜적이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응분의 철퇴를 내리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실 판결문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만큼 이 사건은 너무나 잔혹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범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다가 울먹였습니다. 제대로 못 읽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배석 판사가 휴지를 건네서 이렇게 눈물을 닦게끔 해주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재판부가 앞서서 이 선고에 앞서서 이제 앞에 재판에서 지인들이 탄원서를 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탄원서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고요. 이 재판부는 이번 범죄에 대해서 천륜에 반하는 범죄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판사의 마지막 판결문, 읽어 내려가던 판결문 보겠습니다. 두 아들은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였습니다. 그런 부모가 자신을 죽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